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그 MS 워드에 저장을 했다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이게 딱 보니까 다 지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막 서둘러 가지고 이거 만든다고 지금 얼굴 빨개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급했는데 음 일단 그 기본소하고 제가 인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기본소하고 강사책을 요약을 많이 해서 요약을 해 가지고 거기 이 "2 차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음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지만 이 이런 책을 읽으면은 어떻게 요약을 해 가지고 어떻게 쓰는 쓸 준비를 하란 말인가? 그냥 하면 되는가?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도 어떻게 하라는 말을 전혀 못 들었고요. 교수님한테도 어떻게 하라는 말을 전혀 못 들었어요. 채점을 하면은 자기가 채점을 하면 어디든지 채점을 해야 되니까 기준을 세워 가지고 채점을 하겠지만은 그걸 미리 이걸 예? 뭐 그때 사실을 준비하는 고시생들한테 뭐 전파를 하지는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열심히 써라. 판례를 열심히 써라. 어떻게 쓰나요? 어. 뭐 요건을 써라. 어떻게 쓰나요? 그거였거든요. 다 써. 자 보세요. 만약에 예. 이게 뭐 자주 나왔다. 요런 판례를 써야 된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걸 다 쓰나요? 안 되죠. 어. 그러니까 자기가 인제 요약을 할 때 책에 판례로서 이런 핵심 판례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인용을 해서 쓸 것인가 그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판례를 외우라고 하면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을지도 몰라요. 해 놨을지도 몰라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뭐 "특정 강사의 모범 사례가 이 판례를 다 인용해 놨더라." 이러면은 사실 무책임하겠죠. 그건 확인은 안 해 봤어요. 제가 뭐 모범 사례 뭐 다 뒤져 가지고 이걸 수험생들이 쓰지도 못하는데 이걸 인용해 가지고 갖다 놓으면 어쩌냐고. 그걸 좀 줄여 줘야 되지 않냐고.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 이런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만 쓰세요."라고 줄여 주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실 때 제가 추천한 기본서 있잖아요. 저기 윤모 씨의 예? 윤모 씨 같은 윤 씨니까. 윤모 씨의 그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안 써 놨어요. 그리고 그거는 2차 책하고 1차 그 논점하고 2차 논점하고 많이 써 놨고 거기다가 해설도 달아 놨어. 저희 해설 같은 건 생각 같은 거 자기 생각 같은 거 특히 제가 그랬죠. 교수 기본서 같은 거는 안 보는 게 좋다. 왜? 자기 생각을 많이 써 놨어. 어. 뭐 진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게 생각한다라는 건 없지만은 이렇게 보는 것이 뭐 맞다라든지 이게 논리적이라든지 그렇게 써 놨어요. 그런 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걸 아무리 이해를 많이 해 봤자 못 쓰는 거라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중요한 거는 하루 종일 주면은 쓸 수가 있어요. 한 이틀을 준다. 그럼 "여기 써 오세요." 그럼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쓰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120 분. 그것도 쓸 수 있는 시간은 30분 빼고 나면은 그 문제판은 30분 빼고 나면은 70 분밖에 없어요. 그럼 70분 내에 그 답안지 몇 페이지라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뒷장 한 페이지. 최소한 3 페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핵심 키워드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 쓸데없는 말 적지 말고 예. 의의 쫙 보세요. 만약에 채권자 대위권을 쓴다 그러면은 채권자 대위권 이거는 조문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조문에다가 이제 옆에다가 법전을 펴 놓고 요약을 하실 때 싱크로나이즈가 되게 하세요. 법전을 펴 놓고 법전을 보면 일단 이 법전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된다. 채무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이게 피대위 채권이죠 그냥. 피보전 채권 써야 되고 피대위 채권 써야 된다. 그 예외는 뭐야? 일신의 전속한 권리는 예외다. 그럼 요게 뭐예요? 일신의 전속한 권리를 그러하지 않는다. 그럼 조계 판례가 나왔다면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요건은 뭐예요? 기한이 도래해야 된다. 그죠? 어. 예외는 법원의 허가 그다음에 보전행위.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뻔하니까. 기한 도래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나와 있으니까 요건 쓸 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항상 요 조문을 딱 보면서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연상 연습이야. 다 까먹으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인제 제가 인제 그 책에 너무 많이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막 이래 놓고 뭐 "유머 씨 책 보세요." 이랬는데 보니까 이거 뭐 유능준 법무사가 보라 해서 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해요? 그 혼란을 제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책을 가지고 있거들랑 제가 삭제한 부분이 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삭제 안 하면은 저작권 위반되기 때문에 의, 요건, 판례는 저작권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했고 그것만 적어야지만 되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했다 그러면은 평생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2번 정리할 필요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무조건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채권자 대위권을 오늘 정리해서 예. 그 아주 강한 말로 부산말로 심화해 보겠다. 쇼부를 보겠다. 2번 다시 안 볼 정리를 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이 기본서, 강사 기본서, 내가 가지고 보는 기본서를 찢어버린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찢어버리고 내 요약한 걸로 내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쓸 수 있는 거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혹시 중요한 표현을 버렸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80%는 쓰면 그거 100%가 아니라 80%만 판례에 80% 쓰면 80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80점은 고득점이에요. 엄청나게 고득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0% 옮긴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가르쳐 드리겠다고요? 뭐뭐만 써라. 그리고 어떻게 써라. 어떤 표현을 쓰지 마라. 특히 중복 표현은 절대 쓰지 마라. 아니 우리가 뭐 일기장 쓰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일기 쓰는 거는 나는 거 분명한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다른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려서 반복되는 단어 쓴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핵심 키워드만 써라. 채점하는 사람 다 알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말 뭐 붙이려고 하지 마라. 할 것이다. 미사여구 이렇게 늘어지는 단어 늘어지게 쓰지 마라. 자꾸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딱딱 아주 무미건조하게 딱딱한 엑기스만 남겨라 이렇게 했어요. 예,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태도는 보세요. 저도 만약에 이 책을 이 기본서를 이 기본서로 인제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보여드리는데 여기 있는 판례를 인용해 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이걸 만약에 인제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한번 읽었어 오늘. 여러분 다 그럴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인제 읽었어. 읽기만 읽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뭐 당신은 법학과도 나왔고 옛날에 사법고시도 나왔고 그러면 뭐 지식이 월등하겠네. 한번 다시 읽었으니까 내일은 기억하겠지. 내일은 쓰겠지. 개뿔. 못 쓴다고요. 그냥 오늘 읽었으면은 만약에 3일 후에 또 읽어도 그건 말짱황이에요. 말짱황. 아무 소용없어. 그래 놓고 뭔 생각하시고 '나는 이후 해두겠다.' 예? 어떻게 쓰겠지. 개뿔. 아무것도 못 써요. 그러니까 딱 정리해 놓고 제가 지금 가르쳐 주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고 그것만 달달달달달달 그러니까 뭐라 할까. 노래 부르듯이 학교 종이 땡땡땡 하듯이 그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니다 바로. 자 의하면은 의편에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써요?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인제 뭐에 대해서 논하라고 결론 이렇게 해달라 결론 이렇게 답을 썼겠죠. 그죠? 1 결론 이렇게 답을 쓰고 답 무슨 답 뭐 된다 안 된다 가지고 2 이렇게 쓰겠죠. 근거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근거 아니고 채권자 대위권 제목을 하나 써 주는 거라. 예. 예. 만약에 이렇게 뭐도 써도 이렇게 인제 뭔가를 썼다고 치면 내가 채권자 대위권을 쓴다고 제목을 저렇게 정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써 또 채권자 대위권 써 놓고 채권자 대위권이라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거 한번 집어 봅시다 이게. 예. 예 안 써도 된다고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 이거 민법 이거 안 써도 된댔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돼요. 법적 성질. 자, 그럼 법적 성질은 법정재산 관리권에다 한마디만 써주면 되지. 왜냐하면 저거 때문에 각한다, 기각한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핵심 키워드예요. 거기에 관한 거 한번 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실제적인 권리다 이렇게 써놓고 실제적인 권리인 줄 아는지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성질 아주 길어.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한다는 쓸까? 판례가 나와 있거든. 이건 하나 써주면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다 붙이면 어때요? 여기다 꼭 그러면 채권자 대위권이랑 법정재산 관리권 이거 쓰고 싶어? 그냥 점수 받으려고 저기다 한 단어 더 쓰면 되는 거야. 그럼 1점이라도 더 줘요. 1점이 어딘데? 그럼 법적 성질 이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 '내가 이걸 답안지 쓸까 말까.' 해야지. 그냥 읽어 보고 법적 성질은 뭐더라. 기억날 줄 알아요? 절대 안 납니다. 제가 저주를 퍼부더라죠.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안 적어 놓으면 절대 기억 안 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요건에 넘어가서 아까 요건은 요렇게 써도 되고 그냥 요렇게 요건 해 가지고 주르륵 써도 된다 했죠. 그죠? 주르륵 써도 되고 만약에 더 쓸 거 있으면은 이게 써도 되고 고거는 고민을 해 보세요. 근데 요건은 일단 자라라라 이게 1, 2, 3 이래 가지고 빨리 쓰는 연습을 다다다다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고렇게 인제 연습을 쳤을 때 피보전 채권의 종류 이렇게 써져 있거든. 이렇게 인제 만약에 써져 있다고 치면은 판례에 따르면 물권자 청구도 포함된다. 뭐 이건 표준 판례니까 그냥 인용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피보전 채권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거를 정리해 놓을래요? 우리는 만약에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건 뭐 하나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판례에 따르는 거 쓰지 말고 물권 요청과 이런 거 쓰지 말고 판례 이런 것만 쓰라는 말이에요. 아 그럼 뭐 하나 아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이게 여기서는 콤마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피보전 채권 종래 해놓고는 또 피보전 채권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얼마나 단어가 반복되는지 아세요? 그죠? 피보전 채권은 그 범위 내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그 협의 심판이에요. 나나나나나 이게 읽어.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거예요? 그 생각은 항상 안 하셨죠. 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됐지. 여러분들은 하셔야지 법무사가 되죠. 저는 생각을 안 하다가 인제 법무사가 됐는데. 안 하다가 끝에 가서 인제 했잖아요. 그래서 됐잖아요. 요 법무사 시험에 여기 나왔잖아요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나올 거예요. 2년 내는 잘 안 나오거든. 3년은 여러분들이 칠 때는 또 여기서 열심히 이거 인제 하시면은 또 논점으로 하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이래 냈겠지 그때는 만약에 이혼으로 해서 "이혼하자. 이제 못 살겠다. 재산 내놔라." 이렇게 막 준비하고 뭐 이게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뭐 남편이 뭐 그런 게 있어. 예? 예. 예. 남편이 뭐 안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남편 이렇게 하면은 권리를 받는데 남편이 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내몰라라 하고 있어. 그래 답답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 "그랬다." 결론과 근거를 대시오. 이러면은 어디부터 된다고요? "안 된다." 이렇게 해 놓고 어디부터 써야 된다고요? 이것만 쓰시면 안 되고 그게 5 점이다. 그게 뭐 10 점이다. 한 10점 되겠네요. 그럼 10 줄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10 줄. 요 사례를 내놓고 그러니까 이혼으로 인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혼으로 인한 뭐 쌈박질하고 뭐 부정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재산이 좀 있었고 뭐 채권도 좀 있었다.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될라 그런다. 예? 그러면은 그 소멸시효 완성 안 되게 뭐 대위 청구를 해야 된다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원래 좀 성격이 안 좋고 이러니까 내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론, 답 안 된다. 그래 놓고 뭐부터 적어야 돼요? 채권자 대위권 이거 적어야겠죠. 열라 적어야겠다. 다다다다다. 예? 여기까지 적어주면 가점이겠죠. 2줄 적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요건 다다다다다 적어야겠죠. 끝까지. 예. 그다음에 사례의 경우 이거 적어야겠죠. 사례의 경우. 이거 엄청나게 빨리 적는 거라. 내가 이거 적어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적지? 대충 그러니까 읽기만 읽으면 그런 생각을 대충 판례가 그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뭐 이게 이 내용만 내는 것 같던데. 그죠? 그럼 요걸 고대로 자각하면 점수가 나올까요? 10 점에서 한 3점 나올 거예요. 왜? 배점은 의 쓰는 거 1.5 점, 2 점, 요건 쓰는 거 뭐 3 점, 그다음에 판례 언급하는 거 2 점, 그리고 사안에 관해서 뭐 하는 거, 사안에 관해서 좀 적용시키는 거 뭐 2 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10 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자다가 일어나 정신이 어려 가지고 짜증이 나 가지고 몇 개 치우고 다시 시작하는데 여러분 좀 감안을 해 주세요. 어떻게든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전달하는 거니까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아이고 벌써 11시 4 분인데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위해서 좀 마음이 바빠요. 뭐 다른 얘기 좀 하자면 지금 사건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뭐 외국인 사건이 많이 들어왔어요. 베트남인이 뭐 한국 귀화를 했는데 베트남인을 상대로 뭐 사기당했다. 가만 보니까 사기는 아닌 거라. 돈 빌려주고 인제 못 받는 거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일거리 손님 지나가시다가 "이거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또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제미나이. 음. 그래서 톡도
베트남어로 주고받은 거라. 걱정은 안 했죠. 옛날 같으면 걱정했지. 저걸 어떻게 번역하나 이랬는데. 제미나이한테 돌리면 번역 다 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또 오늘은 또 필리핀 자녀가 30 인데 인지청구를 하는 거야. 왜 오셨어? 이틀 만에 국제소송, 거의 국제소송 맞잖아요. 외국인 상대로 하고 외국인이 또 해 줬으니까 피고 입장하면서 이렇게. 국제소송 2 건이나 수임해 가지고 그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요번 달에는 요번 달인가 또 근래에 뭐 이렇게는 2-3일 만에 소송을 3 건이나 수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대책은 있는데 그걸 해야 되니까 일은 최대한 미뤄 놓고 싶으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여러분들 좀 기다릴 것 같아 가지고 책임을 져야지, 그죠? 뭐라고 했으면은 이게 가르쳐 줘야지. 뭐 대충 뭐 그냥 지 아는 척만 하고 지 잘난 척만 하고 이런 건 안 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은 좀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질문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뭐든지 돼요. 뭐 그런가 보다 뭐 좀 참여하시고, 예? 댓글도 많이 다시고. 예. 예.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물권전 청구는 포함돼 이거는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다, 적을 때. 근데 잠깐 적어 놓으면 이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적으면 좀 뜬금포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지우는 걸로 합니다. 피보전 채권은 이거 지워야 되죠. 그죠? 예. 이것도 지우고. 요 피보전 채권이 존재해 놓고 그 범위이 그거 피보전 채권이 뭐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좋아요. 그다음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내에 또 이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워 버려. 이게 더 확실하니까. 사실 이게 법무사에 나왔긴 나왔는데, 예. 법무사에 나왔긴 나왔는데 그래도 외워 놓으면은 좋다, 나중에 또 쓸 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사실 이게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법무사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기출은 안 되니까. 아쉽지만. 근데 만약에 인제 기출 안 하고 뭐 기출이 안 됐다고 치고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는 다 지워 버려, 그죠? 이것만 기억해도 괜찮단 말이야. 예. 이거 판례 해 가지고 지워 버립시다. 다 보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혼으로 인해 재산 분할권은 협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내용이 불명확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보전 채권이 존재해야 되겠다며. 존재해야 된다며. 이거는 안 써도 돼요. 그래도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 채권은 당연한 소리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판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거. 2-3 청구권은 협의 심판에 의해 이거는 협의 심판 저게 키워드거든요. 협의 심판은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내용이 불확정 불명확, 그러니까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불확정 요렇게 요렇게 해 가지고 외워 두시면 돼요. 아니면 줄을 쫙 긋든가. 2 번 다시 안 나오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법무사가 안 나왔다, 법무사 기출 안 됐다 하면 요렇게 해 가지고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협의 심판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내용이 불명확 불확. 그게 맨날 저거 연습해야 되는 거야. 저거 이제 말하자면 오답노트란다. 정리 노트 만들어 놓고 맨날 저거 연습해. 채권에 대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보면은 이런 거는 정리하면 안 되는 게 오래됐어요. 그죠? 기출도 안 됐고, 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인 경우 뭐 대충 읽을게요. 이제 빨리 해야 되나? 잠도 자야 되고. 양수인은 여러분 제가 이거 올리니까 여러분 새벽까지 보시더라고. 새벽까지 고민하시고. 그래도 저도 좀 새벽으로 좀 해 드려야죠. 피보전 채권을 임대인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런 건 지우면 됩니다. 그냥 요거는. 그죠? 이거 보세요. 피보전 채권 이행기 도래.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존 행위에 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 어때요? 있잖아요. 그죠? 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풀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피보전 채권이 있고 피보전 채권이 있는데,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돼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범위 및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돼야 된다.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아니면 이게 나왔으니까 이걸 거꾸로 쓰면은 된다는 얘기. 어떻게든 이 판례만 외우고 있고 거꾸로 쓸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저걸 외워. 어떻게든 나와. 아까 키워드가 협의 심판, 구체적 내용 형성. 구체적 내용 형성. 자꾸 연습해야지. 이거 한번 싹 읽어 놨다가 그냥 나와요? 안 나와.
내가 이거 그런 병신 짓을 했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트 하듯이 맨날 저거 연습해야 돼. 자, 피보전 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 이거는 이행기 도래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피존 채권의 존재, 피보전 채권의 이행기 도래.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없이 써야겠어요. 예. 피보전 채권의 이행기 도래. 자.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요 판례는. 그러니까 외워둘 되는데 예? 간단하게 외워야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이 필요 없죠. 우리 지금 대위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채권자가 채무를 상대로 그 보전권 되는 청구권, 예, 피보전 채권에게 이행의 청구를 이것도 뭐예요? 보전 채권 그거 하는 거잖아. 그거는 피보전 대위권 행사하는 거잖아. 잠깐만 이거 다 지웠으면 안 돼.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러면 제기하지 대위권이 좀 너무 뻔한 거잖아요. 지우고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게는 이게 이제 피보전 채권이에요.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어. 이게 이제 사례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이거 판례 계속 들어가잖아. 이거 지워야지. 그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 채무자의 관계에서 증명. 이게 핵심 키워드지. 자, 보세요. 이행 청구의 소에서 자, 보전 청구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 예. 그다음에 승소 판결. 응? 승소 판결 받았다. 이것도 뭐 사례를 만들 수가 있죠. 승소 판결 받은 다음에 제3 채무자가 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다툰다. 제3 채무자가 그 피보전 채권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 다툰다. 와, 그거 니들끼리 짜고 한 거 아니냐 이거죠. 동정허위 표시. 그러면은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가? 그 근거와 그 결론과 근거는 뭔가? 제3 채무자에 관한 그 사실관계가 청구권의 발생 원인. 그 발생 원인 사실관계 이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 소송할 때는 항상 보면 청구권 발생 원인 되는 사실관계 다투지 뭐. 민사소송의 기본이잖아요. 제3 채무자의 관계에서 증명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보전되는 청구권 이행의 소에서 승소 판결하면은 제3 채무자의 관계에서 증명 끝.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적을 필요 없고 이것도 판례는 이거 합시다. 이거 그냥 지워버려요. 괜히 예. 그러니까 이거 다 지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다시 봅시다. 요 밑에서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많이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헷갈려요. 나는 완벽하게 이거 찍고 싶은데 끝까지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정리할 때 일단 책에다가는 뭐 하냐면은 책에다가는 그 연습을 하세요. 책을 갖다가 애지중지 보지 말랬죠. 줄을 쭉쭉 끊고 항상 책을 볼 때 불필요한 표현을 지운다 이 생각을 보세요. 연필로 쫙쫙 지워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치우고 난 다음에 이거는 꼭 있어야 할 단어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필로 좀 얇은 사품 말고 굵은 사포로 이렇게 쑥쑥 하면 1.0이나 0.7 가지고 지우면 잘 돼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자, 이거는 뭐죠? 채무자가 아까부터 난 제일 싫어하는 거 이런 거. 그럼 지우라는 얘기야. 청구권. 피보전 채권 당연히 그거지. 그러면 지워. 냉 지워. 잠깐만 있어봐요. 이거보다 이게 있어. 야가 있어. 나나나나 채권자가 이건 좀 그렇다.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너무 지저분해 보이네요. 이걸로 합시다. 그냥 지워라 이렇게. 기본세 내가 그어라 줄을. 아니면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일단 여러분들이 책에 옮기기 전에 책에 옮기려면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을 거예요. 그거 보세요. 제가 요약을 하면은 무슨 그 현상이 일어나면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내가 편집자가 된 것 같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예. 이거 막 연필 두고 그거 가면서 형광펜을 그거 가면서. 근데 책을 읽는다 그럼 수동적으로 탁 읽잖아요. 그럼 머리가 작동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머리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IQ 2자리만 되면 이거 사법고시 다 붙을 수 있어요. 전 근데 그 방법을 안 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말이 많았어. 22살 먹어가지고 서울대 한 3학년 다니다가 붙었다. 그럼 기적이 아닌 거야. 신이 우연히 가한테는 이걸 가르쳐 준 거야. 와, 불공평하지. 누구는 연락 공부도 안 가르쳐 주고. 자, 피보전 채권이 취득의 강행복귀 위반돼서 무효.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자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단어가 많잖아. 무효인 때에는 무효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전혀 지장 없거든요. 응? 판례에서 내린 키워드는 판례의 경우는 뭐예요? 피보전 채권 취득이 광행법규에 위반된 거야. 위반 무효 이것까지 광행법규 위반되면 당연히 무효지. 그걸 누가 몰라? 그래. 피보전 채권의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볼 수 있는 경우는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니 취득이 그러니까 경우에는 무효라 확정 판결이 있어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돼 버렸어. 확정돼 버리면 저기 어디노 재심의 소에서 재심으로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재심으로 만약에 그거는 이제 형사 소송이니까 민사 소송에는 재심이 없죠. 근데 요즘에 이제 헌법 소원이 생기니까 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나중에서 판결 나면은 요거 지우면 된다. 재밌죠? 꼭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근데 힘든 거를 뚫고 나면 정말 뿌듯하고 요게 인제 만약에 조금 해 가지고 이거 된다. 이게 암기장 만들어 보니 머릿속에 된다. 써진다. 그러면 붙은 거야. 부산으로까지 와 가지고 인제 한 대 쏘셔야 돼. 예. 저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상 차려 놓고. 예. 자, 채권자 대리소송의 제3 채무자의 당연하지. 제3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권자도 이거 지우면 되잖아 또. 제3 채무자에게는 관계에서는 제3 채무자의 관계에서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예. 무효라면은 확정 판결이 나도 확정 판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키워드만 맞추면 되는 거야. 무효, 확정 판결, 예. 제3 채무자의 관계에서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 이렇게 끝. 지우고 판례. 놔뒀어요 제가 함께 지우는 연습을 해보려고. 쨍.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 만약에 제가 또 이렇게 적어놨으면은 이렇게 적어놨으면 봐요. 아이고 법무사님 저기 이런 분도 있을 거야. 요약서를 만들어 주시죠. 물론 그게 불가능한 게 물론 생각은 해보겠지만은 제가 일이 없으면은 일단 바쁘다. 안 바쁜 적이 없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뭐 홍보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은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이란 게. 예. 정말 윤홍천 법무사의 요약 비법을 전수받고 하고 났더니 조기에 붙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 이런 책을 분명히 내야 된다. 혁명이다. 뭐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책을 낼 수도 있겠죠. 휴가를 딱 내고.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요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런 책을 냈다 치면은 요약서를 보지 말라는 게 자기가 안 하면은 자, 우리가 이런 거 읽어가면서 지웠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이게 이해가 돼. 나중에 되면은 이런 것들이 비계가 붙어 있어. 그런데 이 단어만 내가 보면은 앞뒤 전후 관계를 내가 요약하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이 잘 안 돼요. 보세요. 본인이 이걸 요약하려면 몇 번을 읽어야겠어요, 사실은. 몇 번 읽었잖아요. 뭐 지울까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형광펜으로 이게 칠해가면서 이 효과를 또 보여드려야죠. 형광펜이 없나? 형광펜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여기는 없다. MS 워드에는 있던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죠?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3 채무자의 관계에선 필요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우고 요렇게 보기도 좋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 하라고요? 워드에 바로 치지 말고 노트에다가 다시 옮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절대 이걸 또 하다가 눈으로만 또 몇 번 쳐다보세요. 예? 쓰는 연습하세요. 내가 옆에서 보면 이제 하시겠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동영상만 보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항상 뒤에서 팔짱 딱 끼고 니는 해봐라. 내가 천재니까 이해를 다 하마. 일단 내가 바쁜데 일단 이론은 섭렵해 둘게. 이런 파들이 80%야. 저도 옛날에 그랬지. 니는 놀아라. 나는 뒤에서 뭐 운수를 두겠다. 뭐 이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노트에다가 쓰세요. 개발세발. 저는 글씨가 안 돼요. 개발세발 써야 오늘 써야 내일도 늘어나요. 그래서 쓴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바로 컴퓨터에다가 오답 노트 입력하지 말고 한 2-3일을 놔뒀다가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하세요. 그럼 오늘 봤죠? 한번 써봤죠? 그다음에 입력했죠? 3번을 보는 거야. 근데 입력할 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겠어요.
그래서 딱 나중에 기본서를 보고 난 다음에는 기본서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허접하게 긋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제가 다른 강의를 안 하고 이것만 먼저 뾰롱 했다고 하면 저걸 왜 하지?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처음 보신다면은 제 강의 다른 거 뭐 동차 합격법이라든지 뭐 이게 답안지 작성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걸 기본서로 해야 된다는 그 리스트 있잖아요. 고거 보시고 오세요. 자, 그다음에 또 해 봅시다. 위와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 또는 그와 있는 재판을 대충 읽을게요. 정확히 안 읽어도 지금 밤도 되고 제가 아시다시피 정확히 이렇게 읽는 건 아니잖아요. 자, 재판상 화해 조서가 있었대요. 판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판결. 예. 판결하고 똑같잖아요. 재판상 화해 조서. 재판상 화해 조서 이 표준 판례니까 외워 놔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확정 판결 돌아가면 이거를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시 계속 지금부터 계속 그 말이야. 그 말이. 여기서 사실은 떠나도 괜찮으시는데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이거 하지 말고 재판상 화해 조서 이게 핵심 키워드지. 그죠? 저기 재심이나 취소되지 아니해서 채권자 채무자 사이 그 판결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더라도 화해 조서가 있어. 취소도 안 됐어. 강행법계 무효잖아요. 그죠? 무효라도 무효. 제3채무자의 관계에서는 제3채무자는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판상 화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재판상 화해 조서. 재판상 화해 조서가 맞아. 취소됐다면 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재판상 화해 조서 등이 필요 없잖아요. 재판상 화해 조서 사무에서는 무효가 그 판결이나 화해 조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더라도 무효가 아니더라도 재판상 화해 조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더라도 이렇게 이거 넘어갑시다. 고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 문맥을 잡아두려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자, 그다음에 이게는 변호사 사회에 나와 있네. 그죠? 이것도 정리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소홀히 제기해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얘를 패소가 됐대. 채무자를 상대로 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절차에 제기해 가지고 이 뭐예요? 피보전 채권이잖아요. 그죠? 피보전 채권이 주장을 했어. 피보전 채권을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건 피보전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패소가 됐어.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다 해야겠네. 그죠? 패소 확정 판결. 요거는 이렇게 되면 되고. 받게 되면 채무자는 당연하지. 이건 당연한 소리잖아요. 받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자의 쟁산한 대소송에서 이거는 필요 없는 소송.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대위 소송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지우고. 그 확정 판결 당연한 거 확정 판결 기판력이 있다. 그죠? 확정 판결. 더 이상 당연한 거잖아요. 비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해 동일한 청구 원인을 소유권 이전할 수 없으므로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든 당연한 건 지워야 된다. 판결. 이 기판력은 사실은 중요한 단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살립시다. 판결했으면 기판력 때문에 확정 판결 기판력 어떻게 이어 쓸 수가 있겠죠. 기판력 때문에 이래요. 제기하여 패소 판결 확정력 판결을 받으면 기판력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판력 단어라는 것만 확실하게 해두면은 그 권리를 보장해 대위 소송은 말하자면 기판력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기판력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이런 것도 필요 없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대위 소송하고 있으니까 대위 소송 하고 있으니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그럼 이게 부적법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건을 당연히 갖추지 못한잖아. 그러니까 기각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이게 피보전 채권 주장하려고 한 건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피보전 채권 이행기의 도래가 아니고 우리가 피보전 채권에 대한 판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의했다면은 기판력 때문에 부적법하다. 그게 뭐 한다고요?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패소했잖아요. 피보전 채권이
패소했다면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적법하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뭐예요? 대위 소송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이면 각하죠, 각하. 요건을 갖추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부적법하다. 각하. 아. 그럼 요것도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사실은. 요렇게 변호사 사회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사례가 나오겠죠. 변호사 사회 같은 건 제가 저번에 뭐랬어요. 변호사 시험도 해 봐라. 풀어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아 똑같죠? 어. 그 요건을 갖추지 마야 부적법하다.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각하 안 써도 되고 폼 판례도 저렇게 쓰는데 뭐. 어. 잡. 채권자 대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쓰는 거야. 자, 채권자 근거 답 이렇게 쓰고 근거 채권자 대위권 이것부터 의 쓰고 법정재산 관리권이다. 다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죠. 저 판례만 외워두면 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데레렉 쓰고 요건 다다다 쓰고 그다음에 이거 확실히 써 주고 계속 반복이에요. 이런 거는 쓸 필요 없죠. 왜냐면은 요 판례 같은 경우는 각각에 쓰니까 요걸 갖다가 요건에다가 이게 첨가해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사례가 나올 때 정확하게 써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이제 사례의 경우 했었을 때 사례의 경우 만약에 써 놓고는 그다음에 아까 채권의 존재 썼잖아요. 그죠? 채권의 존재 썼을 때 요 채권의 존재 안에 요렇게 쓴 다음에 아까 협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 범위 내용이 불확정해야 된다 써 놓고는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여기다가 아까 요 문제가 나왔으면은 여기다가 어디 갔어? 요 단어를 쓰는 거라. 채권자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판 확견되었다면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기판력 때문에 채권자 대위 소송은 그 요건을 갖춰 가지고 부적법하다 해 놓고 판례 쓰고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 써 가지고 갑은 을을 상대로 뭐 했는데 뭐 해 가지고 며칠 날 그걸 받았으므로 패소 판결했으므로 채권자 판례에 따르면은 채권자 대위 소송은 뭐 이렇게 최대한 중복 안 되는 선으로 써 주면 된다는 얘기. 그럼 그게 한 10점 되겠죠. 5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하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대답해야 되잖아. 보세요. 아까도 했지만은 만약에 5점을 줬는데 요 단어가 요 판례가 기억난다. 요거만 딸랑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2점 준다고. 3점은 어디 가고 없다고. 알겠죠? 와우. 11시 30분입니다. 물 먹고 왔습니다. 야밤에. 자,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채권 보정의 필요성 해 놓고는 판례를 이렇게 대책 없이 아주 길게 이렇게 인용을 해 줘요. 무조건데 이거. 핵심 판례인데. 저걸 다 외워? 토시 하나 안 빼고? 저도 절친부리 생각 안 나. 우리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 놨다. 이걸 다 써야 된다고? 그럼 이 생각하겠죠. '와 역시 천재들만 붙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되게 해야지 뭘 안 돼. 이렇게 해 놨어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봐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사례형도 나오고 기록통도 나오고 2008년 법원 행시도 나오고 어. 또 뭐 났더라? 법무사 2022년도 이것도 나왔고. 참 독특한 판례가 나오죠 이게. 근데 전원 합의체니까 봐세요. 2022년에 이게 참 좋은 게 2022년에 나온 전입 판 2년 내에 나왔잖아 전원 합의체 판결이. 그럼 사실 이거는 그때 찍고 있어야죠. 표준 판례도 나왔고. 이건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나온 전원 합의체는 안 나와요. 그거 아주 법무사 시험에 아주 친절한 거지. 내게 이러고 낸 거야 이거. 그러면은 이 판례를 봤다. 이러면은 이거 다 정리하고 있었으면 점수 다 받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면 이 판례만 다 적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위에서부터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뭐 이걸 다시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자, 채권 보전의 필요성 써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한마디 뭐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뭐냐? 이걸 적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러면 채권자 대위 끝에 해 놓고 여기다 써? 이제는 이거 쓸데없는 거란 거 알겠지. 행사해놓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우선 적극적 요건. 적극 요건은 뭐래? 여기다 다 지워야지 뭐. 채권자가 대위성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 채권자 않으면
이런 거 어때요? 지금 채권자 대리권 행사하고 있잖아. 이것도 중복적인 표현이야. 취소선을 좀 이렇게 굵게 그런 거 없나? 어? 와. 이건 다시 선택이 아니니까 시간이 빨간색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그죠? 이게 입력이 됐으면 좋을 텐데. 빨간색으로. 다시 하면 되나? 예. 오!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마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맥상. 어. 문맥상 채권자 대리권을 행사하면 피보존 재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할 것.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성으로는 지위존 채권이 딱 이래 그죠? 나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그게 만연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답답해. 여러분들 이거 익숙하고 나면 다른 책들 한번 보세요. 교과서 한번 교수들 책도 보세요. 엄청나게 답답해. 그걸 빨리 느끼실수록 빨리 합격하실 거예요. 완전히 그 뭐야 저번에 관훈장의 청년 언어활동 인정되어야 하고 존재하면 되지 뭐가 인정돼야 하고 나아가 채권자 대응 위험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험의 존재 그다음에 채권자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것도 지우고 싶은데 그죠? 아니면 존재 채권자 대리권 행사 위험을 제기해 피보존 채권 현실을 인해 유효적 자력의 확보. 딱 하나, 둘. 그럼 여기 어떻게 행사하는 거지? 이건 다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행사하지 않으면 생사한 대리권 행사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 그러니까 이것도 지워 놓으면은 이것만 외워도 나중에 되면은 다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지워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행사하지 않으면 이것도 지우고 피보존 채권을 완전한 만족을 얻게 돼. 이건 해야겠다. 제가 답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어보고 문맥을 자꾸 잡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기억이 또 잘 나고.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에 대한 행사가 이건 아니더라.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 행사에 부당한 간섭이 안 되어야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아이고 진짜 길기도 길어라. 간섭이 안 됨 이렇게 간섭이 되는 사정이 없어야. 요건 핵심 키워드인 거예요. 뺨 이렇게. 다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예. 피보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 이것만 해도 이건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행사하는 것이 위험 제거하여 피보존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 안 되어야. 간섭 안 되어야 없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도적으로 절대 판례를 볼 때 판례가 만연체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서 이게 법학 공부를 하는 하나의 그거죠.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판례를 쉽게 쓰자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법원의 문턱을 높이는 이유가 뭔가 유리하고 한 문장에 그냥 다섯 줄까지 써대고 이것도 몇 줄이야. 5줄이잖아. 이거 끊어 써 가지고 좀 설명해 주면 어디가 덧나나? 아무튼 진짜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 가지고 키워드별로 외우시면 된다. 그래서 분명히 채권의 보존 필요성 하면 무조건 앞에 적으셔야 돼요,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금전 채권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례형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금전 채권의 경우 금전 채권 이게 나눠지나요, 그죠? 그러니까 금전 채권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 이거면 채무자 무자력. 금전 채권 무자력. 채무자가 무자력 이해해야 한다. 채무자가 무자력. 원칙적 안 해도 된다. 아니 뭐 원칙적? 원칙하고 외외가 없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규정이 어디 있어? 항상 외외가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안 써도 돼요, 이거. 그럼 여기 판례 이러면 되고. 이거 지웁니다. 표준 판례니까 해봅시다. 이거 지우세요. 언제든지 저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봐. 이는 촉정제 이익을 향하여 받아보는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요건을 당연한 요건을 왜 서치하는데 사실은 별로 지웁시다. 똑같이 허접한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아이고 자신은
이렇게 해도 돼.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한다. 얼마나 좋아. 깔끔하고 그죠? 판단한다. 판단하지. 그럼 판례가 그럼 판단하는 거지. 그거 앉아 가지고 뭐 하는데 좀 더 판단한 거지. 그죠? 그걸 다 지우면 된다. 예? 사실심 변론 시 거기다가 뭐냐면 전부 다 보면 여러분 그거잖아요. 딱 보면 알겠지. 모든 게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이지 뭐. 그 판례로 그러니까 뭐냐 그 소송은 전부 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이잖아요. 안 그런 게 없어. 음. 그리고 이것도 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읽어 보면은 핵심이 뭔가 빠져야 되는데 뭐 읽어 보세요. 요거는 무자력이란 우리 무자력하고 있잖아요. 무자력했잖아. 채무자의 당연한 소리지 이거. 중복 간호. 일단 지우고 봅시다. 가만. 취소선에 그게 없는가? 선택한 이게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강제 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가 되므로 이거 당연한 소리잖아. 소극 재산 적극 소자는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의 여부 변제자님의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부 다 헛소리. 채무자의 적극 재산 부담선에 이미 잠사하면 소유권 이전까 이게 이제 경우에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채무자의 적극 재산 부동산에 이미 3자 명의로 소유권 가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럼 격려된 경우, 가등기가 있다면 이렇게 격려된 경우 아주 유리한 표현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안 써도 충분히 점수를 많이 얻습니다. 가등기가 뭐 가등기가 특별한 강제로 매각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거는 좀 근데 격려된 경우. 그 봐요. 담보 가등기가 매각에 관한 특별한 담보 가등기가 아닌 한 담보 가등기 사정이 없는 한 요렇게만 하면 돼. 그죠? 가등기가 있다면 보세요. 가등기라면 담보 가등기가 아닌 한 사정이 없는 한 맨날 보면 사정이 없어요. 아이고 좀 단어도 사정이 뭐야. 지우고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면 실질적 재산 가치는 적극 재산을 한정하면 제외. 적극 재산에서 제외. 적극 재산에서 제외. 적극 재산 제외. 끝. 가장 재산 가치가 없으니까 제외하는 거지.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답답해 죽겠어. 왜 당연한 소리를 하는지. 이렇게 외워둬도 된다. 가등기대 되었다. 예. 요거는 사실은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자력이란 그러니까 적극 재산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죠? 무자력이란 소리예요. 무자력. 그래서 금전 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걸 갖다가 2009년도 건데 그렇게 출제 영향은 없지 않단 말이죠. 2009년도 건데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어. 금전 채권 피보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을 보니까 가등기가 있어. 그러한 경우 재산이 있잖아요. 무자력이 아니잖아. 무자력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이 경우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가? 뭐 보면 이거 법원행시 우리 법문서 시험 이렇게 내잖아요. 을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가? 을의 주장이 맞는가? 결론과 근거를 내시오.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쓰겠어요? 다시 올라가서 안 된다. 적극 재산에 제외가 된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답은 간단하게 써야 되잖아. 적극 재산에 답 쓰고 이걸부터 주주주주 쓰면 안 돼요. 이건 판례에 써가지고 좀 아는 척 해야 돼. 답 간단하게 적극 재산에서 제외된다 쓰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갑시다. 사례를 이렇게 낸다는 거야. 그거는 답 쓰고 근거 채권에 대해 의의 쓰고 요건 쓰고 피보전 채권의 존재 이행기 도래 이게 쓰고 이행기 도래 해놓고는 피보전 채권 그다음에 아까 이거 쓰고 이거 다 쓰고 금전 채권의 경우 쓰고 이거 쓰고 만약에 금전 채권이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특정 채권이 있거든요. 특정 채권이 있는데 특정 채권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금전 채권의 경우 특정 금전 채권이잖아. 이 경우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 좀 헷갈리죠. 요거는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전 채권이니까 금전 채권에 대한 걸 써야 되는데 거기까지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걸 여기까지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채권자 그 요건까지는. 오늘은 행사까지는 택도 없어요. 오늘 제가 뭐 생각하자면 좀 다른 또 샘플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요거 말고
채권자 취소권도 비슷하니까 다른 그거 만약에 한다면은. 자 그래 놓고 인제 여기에는 3분의 1 니까 요 1 쓰고 인제 요거 이제 필요성 쓰고 그다음에 요걸 갖다가 1 이라고 해야지. 채권자 표준 1 이렇게 하고 요거는 2 이렇게 해야죠. 요게 1이 됩니다. 사례를 그렇게 만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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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게 2가 되겠죠. 붙여 볼게요. 요렇게 써요. 금전 채권의 경우 무자력이 한다 써 놓고는 그다음에 이걸 써야 돼요. 채무자의 국제 부동산에 관계가 된 경우 됐다면은 그것이 담보 가등기가 아닌 한 적극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판례에 쓰고 사안의 경우 쓰면은 만점. 오케이? 간단하죠? 아이고 재밌어라. 자 그다음에 이거는 2001년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예외가 돼요. 그죠? 요것도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외 이것까지 쓸 필요 아까 금전 이거 쓰는데 이것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쓰면 가점이 되겠지만은 가점 받으려고 기본 점수도 받으면 좋지 가점이란 건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피표준 채권과 예 이런 뭐요. 관련돼 있고 행사하지 않으면 없는 경우에는 그 피보존 관련 예외. 근데 금전 채권은 쓸 때 무자력이 한다 쓰고 그다음에 요걸 갖다가 밑에 붙여 줘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좋을 것 같은데 쓰려니까 이렇게 많다. 시간이 쫓긴다. 그럼 저것만 쓰고 도망가야죠. 어. 밀접 관련 대권자 대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존 채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무자력 요하지 않는다. 이 끝이죠. 즉 이런 경우에는 행사가 자연 부담가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행사할 수 없다. 다 필요 없네. 쨍. 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다. 저게 다 필요 없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제가 웃어서 그렇지 그게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거는 자꾸 해 가면서 극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음. 읽어 보면 중복하 그러니까 뭐 뭔가 탁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긴 있어야 돼요. 많이 읽어 보셔야 됩니다. 어. 그다음에 봅시다. 채권자가 지금 무자를 요구한 통상이지만 이거 다 필요 없죠. 당연한 거 썼잖아 우리가 위에 거.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차근차근 하니까 '아 이거는 내가 정리한 거다.' 이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정리한다는 각오 그 태도를 안 읽었으면 이것도 계속 읽어. 그러면 이 판례에서 뭘 써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 좀 해 왔으니까 이거 뭐 여러분들 이제 수긍이 가겠죠. '아 저것도 아까 봤네. 아까 정리했잖아. 지웠잖아. 저거 쓸데없는 거라고.' 어. 이 사건의 경우에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 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뭐 지우 여기서부터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 보증금의 왜 색깔이 이렇게 가. 양수한 임차 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맞아. 이것도 경우가 되잖아요, 경우. 어떤 특수한 사례. 그러니까 이게 사례하고 나오고 기록경로하고 법행 나왔잖아요. 임차인의 가옥 명도가 선이행 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선이행 이행 가옥 명도가 선이행 필요가 있어서 양수한 명도를 구하는 경우 여기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양수한 이행 청구. 이것도 쭉 읽으시 마시고 요렇게 이게 임차인이 한 단어라도 줄이면은 왠지 희한하게 뇌는 좋아해. 임차인의 강령의 선의에 대할 필요 가옥 명도를 구하오. 그 채권의 보존과 임차인의 임대인 관계가 없는 일이다. 경우에는 무자력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 당연한 소리. 무자력을 요건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네.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면은. 저 성격이 급하셔야 돼. 한 말 또 해? 예. 여러분들 보면 그런 말 할 때 한 말 또 하고 지겹다. 비슷한 말 또 하네. 이런 거 캐치력이 빠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하고 관계가 없거든. 그런 걸 좀 기르시면 돼.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아이고 길어라. 한자 쓰는데 진짜 컴퓨터 쓰는 거 무자력 요건이 아니다. 무자력을 필요치 않는다. 한다고 할 수 없다. 에휴 유약 요건 없다. 이렇게. 짠. 아까도 사령이 나왔다. 어떻게 쓰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 양수했다. 가옥 명도가 선이됐다. 가옥 명도 안 한다. 예?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무자력에 대해 쓰는 거야. 저게 뭐예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이잖아. 아 보세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이잖아.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렇게 쓰라는 말이 아니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채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할 수 있다. 채권자 결론. 채권자 대위권 행수 있다. 근거.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는 채권의 보전 필요성을 요하는데 채권의 여기까지 썼다고 칩시다. 요거 썼고 어우 잘 썼어. 금전 채권의 경우 무자력 요건이 하는데 예. 근데 이때 예외적으로 요렇게 된 거는 요건 써야겠네요. 예외적으로 이건 예외 금전 채권 원칙하고 예외는 다 써 줘야 됩니다. 이거 써 줬어. 예외 이렇게 해 줘야겠네요. 원칙, 예외. 만약에 이거는 하니까 기억 넣어야겠다. 그죠? 금전 채권의 경우 원칙 그럼 좋겠다. 원칙적으로. 문차표를 가져서 기억니은 어디 갔노? 엄마야. 에헤이. A. 이게 소문자 A가 없네. 여기 있습니다. A. 짠. 이게 그러나 B.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요까지 썼고 이거 썼고 예. 그래서 썼어. 아이고 잘 썼어. 그죠? 15점이야. 술 한잔하고 발표 날 보니까 떨어졌어. 몇 떨어졌게요? 이 안 썼잖아. 의 안 썼잖아. 이 요건 다 안 썼잖아 앞에. 예?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쓰셔야 돼. 예. 그게 인제 착각하는 경우야. 내가 답을 썼는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법고시 저랬으면 답을 안 줘. 안 써. 그러니까 뭐라고? 최대한 아는 척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왁구를 다 알고 있다. 채권도 대위권을 다 깨고 있다. 깨고 있는데 최대한 이걸 갖다가 요약해 쓰세요. 아까 그랬는데. 최대한 요약해 써야 돼. 피보전 채권 이행기 도래에 썼는데 여기 뭐 아까 여기 이만큼 있었잖아요. 그걸 써?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쓰지 말고 그거 말하자면 바쁘면 이렇게라도 써라는 얘기예요. 그 바쁜 피보전 채권의 존재 이래 가지고 뭐 한마디 써야겠어. 그러면은 바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밖에 있으면은 항상 시험장에 있다라고 생각. 나는 시험장에 있고 시간이 쫓기고 있다. 여기 쓰라는데 정말 급해 죽겠는데 뭐 쓸까? 항상 이 생각으로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인제 다 써지겠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것도 안 쓰고 그때 가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써야겠죠. 그죠? 피보전 채권의 존재 해 가지고 형성 이렇게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기억나면은 이걸 이렇게 기억나면 벌써 기억난 그 뭐 저리 간 거고. 그래서 형성까지는 뭐 이걸 써야겠어. 빨리 써야 돼. 이것만 써도 답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잘 썼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못 했어요. 저는 저번에 시험 칠 때 과락만 면해도 좋겠다. 뭐 이게 목차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발 내용이 중요하지 목차가 중요하지 절대 안 중요해요. 이걸 가나다라 쓸까 일리를 쓸까 뭐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구해서 쓰면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 그게 없어요. 저는 느낌상 좀 이게 그냥 간단한 거를 좀 항목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요게 가로를 쓰고 뭔가 크게 이제 좀 이게 잡아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나다 1 쓰고 1, 2 쓰고 가나 이렇게 하고 사실 이게 그 소장 쓰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사실 좋아요. 매기는 사람들은 초장 많이 쓰니까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뭐 로마 숫자로 그 뭐 시계처럼 짝대기 1 긋고 2 긋고 제가 볼 때는 그건 비추합니다. 그 소장에서 안 쓰고 법문서에도 그런 건 잘 없어요. 책에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낫다. 이렇게 하고. 왜냐면은 법원에서 쓰는 그 저기 목차는 다 이래요. 가하고 소가로 쓰고 소가로 다음에는 요거 쓰고 사실은. ABC도 잘 안 써요. 그 여러 책에 보면은 막 이게 로마자로 막 이렇게 땡땡땡땡 이거 있죠. 그죠? 땡땡땡 이거 쓰고. 그런 건 좀 쓰지 마시라. 옛날에는 그렇게 뭐 썼는데 전통은 필요 없습니다. 항상 법학에는 전통이 남아 있어. AI 시대에 무슨 전통.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시간이 넘어가네요. 아우 미쳤지. 지금 밤새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끝냅시다. 거의 다 왔네요. 어이구 거의 다 왔어요. 어이구 인제 하나만 남았네. 요거만 남았네.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이게 인제 봐요. 법무사 2021에 나오는데 제가 추측하건대 예.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권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분을 이것도 필요 없고 정리할 때 만약에 인제 이거는 두 번 다시 안 나올 텐데 예 정리를 해 봅시다.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예. 그럼 이거 경우는 어떠냐 이렇게 판단하잖아. 먹먹하지 뭐. 어? 된다, 된다. 책임 재산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어 현실적 유효력자로 필요하게 보러 없고 이거는 여기서 쓸 게 아니라 아까 여기서 썼어야 되죠. 그죠? 여기서. 어? 그래서 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채무자의 정의에 관한 뭐 없다. 그죠? 어. 아까 이거 써 놓고 여기에 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사하는 것은 아 여기도 보면 그죠? 아까 쓴 거 중복이니까 이건 지워야 되고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하지 않는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위 행사를 벌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생각인가요 또? 생각도 하시네 판례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금전 채권자는 정을 대위할 수 없다. 예. 끝. 이것도 그죠? 보니까 지워야겠어. 여기까지 필요 없어. 답은 이거야. 없다. 이게 끝이야. 이는 뭐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 다 이렇게 해도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답안지 이걸 다 써? 다 외웠어? 표준 판례라며. 이 전합의체 아까 반드시 나온다며. 그러면은 이 판례를 보고 이 판례만 달달 어떻게 달달 외워요? 그럼 이 생각을 합시다. 아까 얘기했잖아. '아 이 판례 낫더라. 전합의체 판례. 내가 달달 외웠으면 쉽지. 15 전짜리인데.' 우와 썼으니까 한 12점 좀 나오지 않을까? 개뿔 3점 나왔네. 꽈락 됐어 그래서. 왜? 이제는 이해 가겠죠? 어. 안 된다. 판례에 대해서는 없다. 왜? 예.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론을 써야 되죠. 답 이 요건 쓰고 와서 공유물 분할 이거는 안 된다. 예. 없다. 아. 지금 뭘 쓰라는 거예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례를 곁들여서 맛있게 쓰라는 거잖아. 보전의 필요성. 그러니까 보전의 필요성은 요건 중에 하나고 그럼 요건 다 써야 되고. 우리 뭐 쓰고 있는데 채권자 대입금 채권자 대입금이 뭐냐? 설명해 봐라 이거예요. 안 쓰면은 절대 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답안지 현출이 됐으면 그거 보고 답안지를 채점하는 동그라미 하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알 수 있겠다 추측해 가지고 동그라미 그럼 이렇게 쓰게? 예. 판단. 다 아는 것으로 답을 정답을 쓴 거 보아 쓰는 것을 보아 다 아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건 객관식이지 주관식이 아니지. 그래서 그냥 이것만 외우시고 이거 하는 거 연습하고 계시면 사실은 뭐야 이 판례를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했으면은 요거 다 정리하고 있었으면은 어 요 판례에 대해서 사실은 뭐 사실 뭐 이런 거 뭐 더 언급해 주는 거 좋긴 좋은데 인간의 기억력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어. 어 예. 잠깐 봅시다. 여기까지 다시 했고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혹시 그 중요한 편을 내가 지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답을 주세요. 떠먹여 주세요. 그렇진 않겠죠. 책임자들은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간섭이다. 이거는 아까 다 반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쓸 때 요거 아까 썼잖아요, 여기. 그죠? 만족에도 위험의 존재가 요리 확보, 부당 간섭이다. 그러니까 위입 채권의 위입 채권의 보조성 요거를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요렇게 된다. 아니면 이거 아까 다 언급한 거잖아. 그래서 '아 이거 판례다. 했구나. 섭렵을 했구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점수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특정 채권의 경우 이 법원 행시에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거는 또 우리한테 나올 수 있을까? 글쎄요. 음 오래됐죠. 그죠? 기록형이 나왔고 이거는 최신 판례 나왔고 그럼 법무사 시험은 최신 판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좋죠. 이것도 한번 해 볼까요?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연하지. 특정사 보존할 수 있는 경우 당연한 거잖아. 채무자는 특정되고 이거 보존할 수 있는 거 지우고 거기까지. 짠. 채에 그에게 서로 관련되어 있어. 어. 이것만 간단히 쓰면 되겠네요.
필요성이 충족된다. 당연하게 무자력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요거는 그냥 관련.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아까 또 얘기하지만은 이걸 놔두면은 이렇게 해서 외우면 안 돼요. 어허. 우리는 딱딱딱 끊어서 읽으면은 참 기억이 잘 돼. 제가 볼 땐 저만 그런가요? 기억의 특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해 보세요. 지만 잘 되는데요. 예? 예. 나는 안 되는데 지만 잘 된다고 맨날 저렇게 우기요. 이러면 안 되죠. 해 보세요. 인간이란 공통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집단을 이루어 살고 서로 돕고하고 살죠. 어. 이행에 있어서 서로 관련. 채권 보전 필요성 청구.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끝. 서로 채권 잡표를 이행에 관련 무자력 요구가 않는다. 이것만 써도 된단 말이에요. 판례. 쓰고 어 근데 이거는 사례가 없어 가지고 사례도 없고 좀 간략하게 해 놨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1 시간 15분 했네요. 이제 12시 3분 자야 되는데. 뭐 얘기할 거 없나. 얘기할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좀 만약에 좀 반응을 많이 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그건 기본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가 좀 어렵습니다. 뭐가 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또 좀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서 해 드리죠. 음. 좀 바쁘더라도 어 제가 옛날에 이제 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것들이니까 그럼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빠이.